오마이뉴스가 만드는 팟캐스트 이털남입니다. 이털남 목요일 편은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가 방송됩니다. 오늘 새로운 이야기는 뭐죠? 오늘의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는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여 3일을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딸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유품을 정리하면서 뒤늦게 알게 된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는지 우리 시대 아버지가 살아온 길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마이뉴스의 특산품 사는 이야기가 팟캐스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두 남자와 한 여자가 직접 들려드립니다. 때론 웃음 짓게, 때론 눈물 짓게 만드는 이웃들의 사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준호, 최규화, 이은영의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안녕하세요. 사이다의 이준호입니다. 최규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영입니다. 네, 합동분향소라는 말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또 듣게 됐죠. 네. 그러게 말입니다. 일요일이었나요? 지난 토요일이었죠. 토요일. 그때 사고가 발생했죠. 동부전선 철책 근무를 서던 병장이 총기를 난사해서 부대원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했죠. 그리고 이제 그 병장을 이제 체포하러 가는 그 와중에 또 5인 사격이 있었다면서요. 5인 사격 때문에 또 다치고 참 비극입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도 있었잖아요. 문제는. 그렇죠. 총기 난사 사고 그러니까 예전에도 부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아직 국방부가 대책을 내놓지는 않았는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 아직은 없는데 저는 제발 뭐 군 기강 회의 뭐 정신훈련 강화 이런 식의 대책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불필요하다는 건 아닌데 이 문제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지금보다 군기가 훨씬 셌던 과거에도 늘 총기 사고가 있었고 그리고 또 쉽게 나오는 이야기가 요즘 저 젊은 병사들이 뭐 개인주의적이고 막 이렇게 그 단체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서 막 그렇다. 뭐 오냐오냐 큰 애들이라서 그렇다. 뭐 이런 식의 또 진단이랄까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참 답답해요. 예전에도 늘 이런 사고는 있었고 오히려 지금보다 군대 내의 사건 사고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았던 시절에는 더 많으면 많았지 적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군대라는 이 사회 군대라는 구조 자체가 가진 어떤 이 문제점들이 뭔지를 정말 좀 절박함을 가지고 좀 돌이켜 봐야 할 때인 것 같은데 안타깝더라고요. 또 이 관련해서 또 저희 신문을 만드는 저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세월호 사고에서도 이 기레기라는 말을 들으면서 또 언론들이 굉장히 또 타박을 들었었는데 여전히 또 손가락질 받는 보도들도 또 있었더라고요. 있었죠. 이번에 그 연합뉴스가 그 임병장 그 아버지 그 집을 또 찾아갔죠. 그 이웃들을 돌아다니면서 저기 몇 층에 몇 호에 전혀 모르고 있던 이웃들이 기자를 통해서 알게 되는. 니네 옆집에 임병장이 살고 있는데 알고 있었냐 이러면서 동네에 그 소문을 내고 다니는 꼴이 돼버려서 아주 또 같이 이쪽 종사자로서 또 참 부끄러움을 또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오늘 이야기도 좀 차분하게 읽어드려야 할 이야기입니다. 제목이 음주운전자 때문에 아버지가 떠났습니다. 라는 제목 제목입니다. 자체가 상당히 오늘 좀 차분하게 좀 읽어봐야겠네요. 6월 18일에 김윤희 시민기자가 써주신 글이고요. 네, 오늘도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과 일반인 승객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들었을 뿐이었는데 죽음을 맞아야 했다. 선내에서는 선장의 말이 곧 규칙이 된다. 그들은 단지 규칙에 따랐을 뿐이다. 내 아버지도 규칙을 잘 지켰을 뿐이다. 지난 2월 말 아버지는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여 3일을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사고 지점에 주차된 차의 블랙박스에는 그때 상황이 녹화돼 있었다. 노란 차선 바깥으로
라이트를 켜고 자전거를 타는 아버지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곧 사라졌다. 아버지는 다시 자전거를 타지도 집으로 돌아오지도 못했다. 아버지는 법과 규칙은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셨다. 사실 나는 그런 아버지를 볼 때마다 답답함을 느꼈다. 가해자는 상습 음주운전자였다고 했다. 어른들의 말에 따르면 경찰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단다. 아버지는 얼굴을 제외한 전신에 붕대를 감고 계셨다. 차에 부딪혀 몸이 공중으로 떴다 바닥으로 떨어질 때 몸의 중심을 잡아줄 뼈들이 조각나 버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수술을 해볼 수조차 없고 약으로 심장을 겨우 뛰게 하는 중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아버지는 가족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힘겹게 누워 계셨다. 중환자실에서 만난 아버지는 내가 알던 모습의 아버지가 아니었다. 얼굴 크기는 2배로 부어 있었고 뒤통수에는 흘러내린 피가 굳어 엉망인 상태였다. 나는 눈물을 삼키며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부어버린 손은 몹시 차가웠다. 터져나오는 울음을 멈추지 못하던 내게 간호사가 말했다. 약을 쓰고 있지만 더 이상 효과가 없어요. 눈을 뜨고 움직이지는 못해도 귀로 들으실 수는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을 하세요. 아버지 많이 아팠겠네. 이런 일로 안아주고 만져줘서 미안해요. 힘들면 편히 쉬어요.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못했네. 사랑해요, 아버지. 그 순간 아버지는 영원한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만약 그 말을 좀 더 늦게 했더라면. 지난 5월 아버지가 오랫동안 머물렀던 책상 앞에 앉았다. 아버지는 새벽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돌아오시면 책상 앞에서 신문을 펼치셨다. 신문을 읽는 그의 오른손 옆에는 항상 가위가 놓여 있었다. 신문 한 귀퉁이에 써진 영어 문장을 오려 스크랩하기 위해서였다. 아버지는 배움에 대한 갈망이 컸다. 부모님을 일찍 여인 탓으로 생계를 책임지느라 긴 가방끈을 갖지 못했다. 아버지는 항상 그것을 슬퍼했고 딸들에게 배움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시곤 했다. 아버지는 내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부터 신문 스크랩을 시작하셨다. 그것은 취미라기보다 딸에게 많이 배우지 못한 아버지의 이미지를 주고 싶지 않고 딸보다는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때는 그런 모습이 너무 싫었다. 어른이라고 해서 꼭 아이들보다 더 많이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어른이 되고 보니 조카나 제자들의 이런저런 질문에 시원스럽지 못한 답을 하고 나면 부끄러워졌다. 아마도 아버지는 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꼼꼼하게 준비하며 공부하셨을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아버지에게 영어와 관련된 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때 나는 아버지가 영어를 모를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아버지는 내 생각을 눈치챘을 것이다. 그때 아버지는 얼마나 슬펐을까. 아버지의 책상. 그의 온기가 느껴질 듯도 한데 의자의 딱딱함만이 내게 전해졌다. 서랍을 여는 순간 나는 눈물을 왈칵 쏟아냈다. 얼른 눈물을 닦아냈지만 흐르는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 서랍 속에는 죽은 동생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아버지는 술을 드시고 오시면 먼저 떠난 동생을 나쁜 놈이라고 욕하시곤 했다. 엄마와 언니들은 동생을 그리워하기는커녕 욕만 해댄다며 아버지를 원망했다. 너무나 그리워서 반어법을 썼다는 사실을 왜 몰랐던 걸까? 심장이 뭔가에 찔린 듯
아프다. 그 사진 옆에는 빈 봉투가 쌓여 있었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 많은 종이봉투를 모아뒀을까 의아했다. 그것은 우리들이 아버지께 용돈을 드릴 때마다 사용했던 봉투였다. 아버지는 용돈을 받을 때마다 그 봉투를 모아두셨던 것이다. 처음 아버지는 용돈 받기를 꺼리셨다. 용돈을 받는 것은 노쇠했음을 받아들이는 꼴이 된다며 자신의 건강함을 강조했다. 딸들에게 받은 용돈은 저금하거나 손자들에게 용돈을 줄 때만 썼다. 당신을 위해서는 절대 쓰지 않았다. 맨 위에 놓인 봉투에는 돈이 들어있었다. 올해 1월 새해를 맞아 빳빳한 새돈으로 넣어드렸던 것이었다. 아버지, 이렇게 가실 거면 다 써버리시지. 아버지의 모든 물건을 정리했다. 그 속에는 낡은 종이들, 여러 개의 나사, 언제 사용했는지 알 수 없는 샤프심, 플라스틱 샤프, 잉크가 말라 나오지 않는 볼펜들, 내가 중학교 때 쓰던 영어 사전과 국어 사전, 쓰다만 다이어리, 스크랩북, 여러 권의 노트 등이 있었다. 그 모든 물건에서 세월의 향기가 묻어났다. 아버지는 물건을 버리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 언젠가는 다시 쓸 때가 올 거라며 쌓고 또 쌓아두셨다. 이 물건들은 주인의 손길을 기다렸지만 결국 주인은 돌아오지 않을 곳으로 떠났다. 아버지는 집에 있는 날이면 항상 책상 앞에 앉으셨다. 의자에서 일어날 줄 모르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의자인지 의자가 아버지인지 헷갈리곤 했었다. 얼음땡 놀이에서 얼음을 외친 아버지는 누군가 다가와 땡을 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올해 설을 쇠려가면서 마음먹었던 게 하나 있었다. 어느 거리에서 만난 젊은 여성처럼 살갑게 아버지에게 다가가리라. 하지만 다가갈 수가 없었다. 입을 열지도 다가가 손을 잡지도 못하고 멀뚱히 서 있기만 했다. 결국 나는 아버지가 사고를 당한 뒤 뒤늦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했다. 아버지는 매일 노트를 펼쳐놓고 뭔가를 쓰셨다. 성당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글쓰기를 더 열심히 하셨다. 그것은 성경을 필사하는 일이었다. 신부님께 봉사와 기도만큼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겠노라고 다짐했다 한다. 아버지는 그 말을 하고 돌아온 날부터 성경 필사에 들어가셨던 것이다. 아버지는 욕심부리지 않고 매일 조금씩 글을 써내려 가셨다. 9권의 노트에는 아버지의 필체가 남아 있었다. 아버지가 사고를 당한 날 오후에 쓴 것이 마지막 장이었다. 그 사이에 끼워진 작은 수첩을 펼쳤다. 바르게 살자. 하느님 뜻대로 하소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3개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매일 3개의 문장을 쓰셨다. 나는 알고 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문장 속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버지는 엄마를 미치도록 사랑했지만 마음과 행동이 항상 어긋났다. 그래서 엄마는 고통스러워했다. 아버지는 그 미안함을 표현할 길이 없어 매일 수첩에다 엄마를 향한 마음을 담았던 게다. 이 수첩을 엄마에게 보낸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참 황망하게 떠나셨네요. 네. 이 황망이라는 말이 이때 맞나요? 이렇게 어느 오후에 자전거 타고 나가셨다가 네. 변해나가셨는데 사실 이게 정말 믿기지 않을 거예요. 이게 참 가해자가 있잖아요. 예, 사고로 또 이렇게 돌아가셨으니까 그 원망과 미움, 노여움 이런 거를 다 어떻게 사귀셨을지 네. 참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되네요. 특히 또 이 사고가 있은 지
그렇게 지나질 않으셨어요. 예, 2월 말에 사고를 당하셨고 또 글에 나오는 이제 아버지와의 추억을 이제 계속 생각하고 하는 거는 이제 5월 달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지난달 얘기라서 참 같이 아파하면서 그렇게 읽었습니다. 네. 그 지금 최규하 씨가 얘기한 것처럼 원망감이 되게 크고 이 심정이 어떨지 참 헤아리기 힘든데 그래서 빨리 한번 김윤희 씨랑 전화를 해서 바로 궁금한 게 많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네, 김윤희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참 가슴 아픈 사연인데요. 네, 우선 아버님 향년이 몇 세이신가요? 올해 77이세요. 77이요? 네, 77세요. 사실 사고를 당한 날 네, 생각하기도 싫으시겠지만 정말 믿기지 않았겠어요. 근데 사실 아직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네. 사실 그 첫날 아버님 돌아가시고 첫날 이제 잠도 잘 못 주무셨겠지만 잠깐이라도 자고 일어나면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러지 않나요? 그래요. 지금도 아직 돌아가셨다는 생각은 아직 들지는 않고 있어요. 아이고, 그래요. 가해자가 상습 음주운전자였다고 하는데 네, 원망이 상당히 크시죠?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네. 부분이 원망스럽거나 아직 그런 단계까지도 접어들지 않았어요. 아직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네. 그렇군요. 그 가해자는 어떻게 됐나요? 그분이요? 네. 판결이 벌금 700만 원으로 나왔다고 에? 어제 법원에서 제가 확인했었어요. 벌금이요? 아니 벌금 700만 원이요? 네. 아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했는데 벌금 700만 원 판결이 나왔다고요? 네, 저도 되게 놀랐었는데요. 네. 아니 그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럴 수가 있나요? 합의를 하셨나요? 그럴 수가 있나요? 네. 시골 분위기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주위에서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거기 사시니까 어머님이 되게 힘드셔가지고 어머님이 제발 하자고 저희들한테 네.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냥 적은 액수로 합의를 받고요. 나중에 재판 들어갔을 때도 그분이 찾아오셔서 어머님한테 탄원서를 부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유. 그런 게 참작이 많이 됐나 보네요. 네,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거절을 하지 못하셨다고. 아니 그러면은 좀 아는 사람인가요? 안면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요. 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름아름 사람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치? 아이고. 시골은 좀 분위기가 그래요.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고 이러니까 네. 그냥. 아니 그런데 사망 사고가 나면 합의한 거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는 거고 더욱이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냈으니까 이거는 합의든 탄원이든 간에 법대로 해서 처벌을 받을 텐데 그래도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아무리 합의했다 하더라도 그 피해자 측에 탄원서? 네. 탄원서 같은 게 있으면 참작이 많이 돼요. 그래서 좀 네.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결론이 나서 네. 좀 답답해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이고 진짜 속상한 일이네요. 여러모로 속상하시겠는데요. 네. 마지막 아버님 임종 직전을 지키신 거죠? 네, 그때 언니랑 저랑 있었어요. 거기. 그래요? 어머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고요? 어머님은 도저히 아버님이 너무 많이 다치셔가지고 그 얼굴을 볼 수 없으시다고 마지막에는 안 들어가고 싶으시다고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대신 들어왔어요. 사랑해요 아버지라고 한 순간 아버님이 깊은 잠에 들으셨다 이렇게 글에 써 있는데 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드린 순간 아버님이 그러면 임종을 하신 건가요? 숨을 거두신 건가요? 그때 내사 상태이셨어요. 예. 심장도 약의 도움으로 뛰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이지는 않으셨는데 네. 심장 박동수가 되게 서서히 되고 있다고 간호사분이 얘기하셨는데 네네. 그 말을 딱 듣더니만 갑자기 수치가 제로가 됐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가셨어요. 아이고 그렇군요. 그래서 그 말한 걸 좀 후회하기는 했었어요. 너무 마지막을 너무 갑작스럽게 맞이해서 가족분들이 진짜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저희가 그래도 봤지만 늘 공부하시고 뭔가 늘 열심히 뭔가를 하셨던 그런 분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분이셨는지 궁금해요. 아버님은 좀 힘들게 사셨어요. 네네. 부모님도 일찍여이셔가지고 경제적으로도 되게 어려웠었고 이게 몸도 많이 아프셔가지고 학교를 다니다 쉬다 그랬다고 친척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못 배운 게 되게 한이 되셨나 봐요. 네. 그래서 저희들한테 공부를 되게 지나치게 강조하셨어요. 그래요. 그게 한때는 싫기도 하셨겠네요. 너무 싫었어요. 거의 아버지는 독불장군 스타일이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그 표현을 많이 안 하셨었나 봐요. 아버지가 좀 엄하시고 그러셔서. 네, 무뚝뚝하시고. 네. 지나치게 정도를 많이 따지시고요. 예를 들면 밥 먹을 때 말하면 안 되고요. 학생들은 친구를 사귀는 게 중요하지 않고 공부에만 전념해야 하고 뭐 연예인을 좋아하거나 꾸미는 건 학생의 본분이 아니다라고 되게 많이 그러셨어요. 상당히 엄격하셨네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원칙과 규칙을 잘 지키시는. 네, 그게 되게 답답했어요. 네. 그 보면 마지막 문장에 보면 아버지는 엄마를 미치도록 사랑했지만 마음과 행동이 항상 어긋났다. 이 때문에 엄마가 고통스러워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마음과 행동이 항상 어긋났다라는 거는? 아버지는 엄마를 사랑한다는 거는 저는 언니들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엄마도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느껴졌었거든요. 네. 근데 아버님이 목소리도 되게 크시고 혹하는 분이셔요. 화를 좀 잘내셨어요. 네네네. 누가 보아도 본인 잘못인데 그걸 이제 어떻게 표현을 못하니까 엄마한테 막 화를 내셨어요. 좀 마음과 다르게 이렇게 좀 말이 나오시고 이렇게. 그래서 집안이 좀 시끄러웠었어요. 어머님은 그걸 또 다 받아주셔야 되고. 네. 제 기억에 아버지는 엄마가 되게 예쁘셨거든요. 네. 사람들이 엄마의 미모를 칭찬하는 걸 되게 싫어하셨어요. 지금 질투하신 건가요? 어떻게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많이 불안하셨나 봐요. 엄마가. 그렇군요. 뭔지 모르는 불안감이 항상 있으셨나 봐요. 그렇죠. 그러면 더 잘해주면 좋은데 뭐 마음처럼 쉽지는 않으셨나 봐요. 아이고, 그렇군요. 그 글에 보면 그 동생, 죽은 동생의 사진이 들어있었다라는 대목이 있는데요. 네. 그 동생이 어떻게, 그 아버님의 동생인가요? 아니면? 아니요, 제 원래 막내 동생이 있었어요. 아버님이 아들을 되게 원하셨는데. 네네. 그 친구가 스스로 삶을 포기했거든요. 아이고, 저런. 그래서. 아이고. 그것 때문에 아버님이 되게 나쁜 놈이라고 되게 많이. 아이고, 그랬군요. 저기 좀 실례된 질문이지만, 동생이 몇 살 때? 그때가 27이었어요. 아이고, 그래요. 한참 나이에. 아이고, 참,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유, 이거 참, 가슴 아픈 일이. 좀 많이 여렸어요, 그 친구가. 그래요. 네, 아버님은 강한 남자가 되기를 원하셨고, 그 친구는 너무 부드럽고 되게 여린 성격이다 보니까는 되게 많이 힘들어하기도 했었어요. 네. 아들이 그 동생 하나였나요? 네. 아이고, 또 그 귀한 아들 그렇게 갔으니, 아유, 부모님이. 아버님한테는 아주 중요한 귀한 아들. 그렇겠네요. 참, 그 부모님들, 자식 앞세운 부모 참 평생 그거 가슴에 못을 박는다고 하는데, 그랬군요. 어머님이 많이 좀 힘들어하시고 충격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좀 이 절망을 좀 극복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엄마는 심장도 되게 안 좋으세요.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잠을 못 주무시기 때문에 요즘에 수면제로 계속 지내시고 계시거든요, 아직도. 근데 시골 분들이 지나치게 너무 간섭을 하는 면도 있긴 하지만 좀 살갑게 다가와서 되게 많이 챙겨주시는 분이에요. 이웃분들이요? 네, 이웃의 어머님 친하신 분들이요. 아유, 참 고맙네요. 그래서 저녁마다 술을 갖고 오시나 봐요. 자꾸 약 먹고 잠을 자니까 그러지 말라고 차라리 취해서 자는 게 나을 거라고 하시고 이웃분들이
술을 사오시거나 먹을 거 사오셔서 한 잔 마시고 어머니 주무시는 거 보시면 가시고. 아이고, 참 감사한 분들이네요. 근데 지금 어머님이 어떻게 혼자 사시나요? 네, 제가 5월 달까지는 엄마랑 있었는데요. 네. 엄마 지금은 혼자 계세요. 근처에 둘째 언니가 있기는 있어요.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전화를 매일 하는 편이에요. 매일 하게 돼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윤희 기자님. 네. 예, 하여튼 좀 많이 가슴 아프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네. 잘 극복하시고요. 네. 예, 저희한테 이렇게 글로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사이다 많이 청취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예, 잘 들어가십시오. 네. 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인터뷰에 응해주신 김윤희 님께는 이름을 새긴 예쁜 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상을 그렇게 오래 아직 못 살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준희 기자님 저보다 한참 더 사셨잖아요. 그렇죠. 네. 혹시 이럴 때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혹시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알 수가 있나요? 사실 어떤 말이 그건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저는 사실 사람들이 힘들 때 하는 위로의 말을 그렇게 믿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그리고 나는 그렇게 의례적인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저희 어머니 쓰러졌을 때 그때 사람들이 보내준 문자가 정말 고맙더라고요. 무슨 말이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네. 그래서 이럴 때 혹시나 저처럼 무슨 말을 할지 몰라가지고 말을 못하지 마시고 아무 말이라도 좋으니까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좋죠. 그렇군요. 네. 아무쪼록 좀 기운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운을 내시고 네. 어머님도 사실 어머님이 좀 더 걱정이네요, 저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어머님 말씀 여쭤봤는데 네. 그래도 굉장히 이웃분들이 참 다행이에요. 감사하네요. 네, 간섭들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그만큼 많이 또 챙기시겠죠. 이럴 때는 또 힘이 되죠. 네, 힘이 되죠. 아버지도 표현을 잘 못하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까웠을 것 네. 같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네. 아버지의 삶이 이해가 돼요, 저는. 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그렇죠. 어려서 그 부모님을 또 부모님을 여의시고 잃고. 혼자 가장이 예. 돼서 생계를 꾸려 나가고 또 그 공부도 이제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네. 이런 속에서 네. 이제 또 아주 큰 또 슬픔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점점 더 자신을 엄격하게 이렇게 좀 네. 다잡는 이런 것으로 좀 아버지가 이렇게 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네.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저희의 아버지 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한 70, 80 이렇게 되시는 어르신들의 삶 이야기 들어보다 보면, 그러니까 좀 꼬장꼬장하시고 맞아요. 자식들한테 그냥 자식들한테도 곁을 잘 안 내주시고 이렇게 엄격하신 그런 아버지들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사실 왜 저렇게 이렇게 좀 꽉 막히셨나 이런 식의 생각이 처음에 먼저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규하 씨가 얘기한 것처럼 살아오신 길을 딱 보면 저렇게 사실 수밖에 없겠구나. 그죠? 또 뭔가 사랑과 관심을 받았어야 그걸 베풀 줄을 알 것 같은데 맞아요. 네네. 또 그런 삶이 아니었으니까. 네. 아버지는 당연히 이래야 한다. 네. 아버지의 모습은 이래야 한다는 그렇죠. 걸 그렇죠. 배우고 자랐기 그게 때문에. 제일 강하고요. 네, 다행히 김윤희 기자님은 마지막에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시고 네. 임종을 맞이하셔서 그나마 네.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우리 시대의 아버지라고 제가 이렇게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때 얘기하는 우리 시대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님 세대, 아까 얘기한 그런 세대고요. 그럼 지금의 이 아버지들은 그러면 좀 그러니까 자식들과의 관계라든가 네네. 이런 게 어떤가에 관한 네. 최근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시사 그래서 타치를 하려고 시동을 거시는 거고요. 그렇죠. 시동을 부릉부릉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2014년 5월 조사입니다. 오, 따끈따끈하네요. 네, 따끈따끈하죠. 네. 그래서 이 5월 조사를 가지고 한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와 관련된 뉴스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휴넷이라는 온라인 교육 전문 기업에서 아버지 회원 6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표본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근데 647명이면 그래도 좀 의미는 있다고 보고요. 네. 먼저 이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스스로 몇 점짜리 아버지라 생각하는가? 네, 여기에 44.9%가 50에서 70점. 50점에서 70점이면 점수가 보통 생각보단 후한 점수 같은데. 후한 점수 같죠? 그러니까 44.9%가 가장 많은 아버지들이 양하고 가를 택했네요. 그리고 70점에서 90점. 이거는 뭡니까? 우 정도 되겠는데요. 90점이면 네. 이 33.8%. 그 다음으로 이제 우를 택했고 30점에서 50점. 아유 이거는 저기 나머지 공부. 네. 유급이죠, 유급. 예, 10.3%. 90점 이상. 이거 우등생. 8.8%. 네. 10점에서 30점. 아까 그 뭐야 낙제라고 했는데 더 있네요. 그 밑이 더 있어. 10점에서 30점 2.2% 순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평균이 이렇게 평가했다는 게 놀랍네요. 본인 10점짜리라고 그렇죠. 평가했다는 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낮게 평가했을까 상당히 궁금해요. 네네. 사실. 하여튼 평균이 67점입니다. 다음 하루 중 자녀와의 대화 시간 10분에서 30분 미만이 36.8% 가장 많아요. 10분에서 30분 미만. 근데 자녀와의 대화 시간이 10분에서 30분 미만인데 사실 이것도 보면 많은 거예요. 왜 전 많다고 생각하냐면 네. 이거는 자녀하고의 대화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들이 보통 출근하는 시간이 있죠. 네. 네. 그다음에 자녀가 고등학생 정도만 돼도 자녀도 아침에 일찍 가서 밤에 늦게 들어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엇갈려서 잘 못 만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따지자면 이거 10분, 30분도 많은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자녀가 연령이 낮으면 또 다르겠지만 30분 1시간 미만이 26.7, 10분 미만이 21.2, 1시간 이상이 13.0, 거의 없다가 있네요. 2.3 이런 순이었고 평균이 29분이었습니다. 평균 29분, 30분 정도 되면 네. 생각보다 많은 것 많은 같은데. 거죠. 네. 사실 여기 하루에. 보면 네. 가정행복발전소 수강생 회원들한테 조사를 한 거잖아요. 대상이요. 그러니까 약간 평균보다는 뭔가 높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제 가족들 의지가 있는 거죠. 하고 함께 보낼 시간에 네. 대해서 좀 하려는 거죠. 그런 분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좋은 지적을 했는데 이게 사실 표본도 좀 낮고 해서 네. 전체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어서 좀 수치는 다를 수 있다는 걸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대체로 좀 높은 것 같다는 네, 거죠. 네, 보통 네. 생각보단. 네. 여기 보면 이제 아버지들이 응답을 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자녀들한테도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아버지의 생각일 뿐이에요. 이거 아버지의 생각일 뿐일 수도 있어요. 나는 아이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자녀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렇죠. EBS 지식 채널 2에 보면 네. 아버지라는 그 5분짜리 다큐가 있어요. 네. 거기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아버지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아버지는 자녀가 고민이 있으면 나한테 먼저 올 거라고 대다수의 아버지들이 그렇게 응답을 했는데 그 아버지의 자녀들한테 물었더니 아무도 아버지한테 고민 상담하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괴리가 있는 겁니다. 차이가 있네. 생각의 차이가 좀 있네요.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그런 건지 아니면 아버지의 희망인지 네. 아마 사실과 희망이 좀 섞여 있지 않나 싶은 그런 결과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걸 좀 감안해서 들어야겠네요. 네. 네. 끝으로 이제 어떤 아버지가 되고 싶은가? 요거 해서, 중요하네요. 네, 요게 요거 중요합니다. 중요하네요. 53.0%가 자녀의 인생을 도와주는 코치 같은 아버지. 작년에 1위를 차지했던 친구 같은 아빠가 그다음 2위 이렇게 됐고요. 반면에 몇 해 전까지 인기였던 경제력 있는 부자 아버지는 5.9%. 네. 권위 있는 카리스마 아버지는 한 명도 응답하지 않았다. 0명이에요. 예. 647명 중에 0명. 0명. 아무도 이걸 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기대와 역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이준호 기자님은 어떤 아빠가 되길 원하세요? 저는 2번이죠. 뭐 친구 같은 아빠. 예, 저는 친구 같은 아빠. 그래서 사실 저는 도와주는 코치 하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코치는 좀 포기했고 그냥 네. 같이 좀 놀자. 예. 그게 좀 저한테는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코치는 제 아내가 잘 하니까. 그래요. 예. 근데 하여튼 주목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버지들은 이 카리스마 있고 권위 있는 아버지였잖아요. 그랬죠. 네. 그죠. 근데 이제 지금의 뭐 한 30대, 40대 좀 되는 아버지들은 아무도 이걸 택하지 않았다는 게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최기아 씨는 저기 누구야? 호진이 크면 어떤 예. 아버지가 될 겁니까? 왠지 저는- 권위 있는 아버지가 될 것 같아. 예, 좀
왜냐하면 근본 없고 이런 거 되게 따지잖아. 그렇죠. 예, 아버지로서 권위도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친구 같은 아버지는 저는 조금. 예. 그럼 카리스마 있는 아버지에 가까운 건가요? 카리스마는 뭐 어디서 사오는 게 아니면 제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그걸 좀 합쳐가지고 친구 같기도 하면서도 권위 있는 일진 같은 아버지 이런 건 어떨까요? 그거 괜찮지 않을까? 권위 있는 신개념 아버지지. 뭐 일진 같은 아버지. 제가 대한민국에서 1호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 일진 아버지 1호. 네, 일진 아버지 1호. 네. 좋네요.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주 기사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팟캐스트 이털남.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사이다입니다. 여러분은 본격 시사타치 생활감성 수다쇼 사이다를 듣고 있습니다. 다음은 덤씨입니다. 네, 덤씨입니다. 오늘 사실 이야기가 너무 좀 마음 아프고 이래가지고 또 섣불리 무슨 또 위로랍시고 하다가 또 오히려 신뢰를 범할 것 같고 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좀 무관하게 제가 진짜 최근에 나온 시집 중에서 좀 인상 깊게 읽었던 시를 한 편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읽어볼게요. 숲의 말. 오늘처럼 이렇게 쓸쓸히 바람 부는 날, 상수리나무 껍질 속은 얼마나 따뜻할까. 7점 무당벌레와 높은 산 노랑나비 애벌레는 이마를 마주대고 벌써 잠들어 있을까. 바람 불자 후두둑 도토리 떨어지고 산비알 바위 사이로 떼구르르 다람쥐 구르는데 삼박새 몇 마리 포르르 저쪽 떨기나무 덤불로 날아간다. 서로서로도 누구와도 마음 주지 않으면서도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다. 유독 사람은 다르다. 존재를 확인받지 못하면 외로워서 어쩔 줄 모른다. 서로 인정받으려는 노력은 눈물겹다. 그래서 복잡하고 어려운 말까지 만들어 조잘거리고 있다. 사람은 때론 나무나 풀, 벌레나 짐승에게서 배워야 한다. 저 숲속 가득한 침묵의 언어를. 네, 읽기 어려운 이 벌레랑 낯선 낯선 말들이 7점 무당벌레 어려운 말들이 좀 있네요. 야, 근데 이게 그렇네요. 이 서로도 누구와도 마음 주지 않으면서도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다. 이 경지는 어떻게 하면 이 경지에 이르는 겁니까, 이거? 그죠? 네. 이 경지는 7점 무당벌레나 높은 산 노랑나비 애벌레가 되시면 이 경지에 아니면 뭐 적어도 떼구르르 구르는 다람쥐가 되시거나 뭔가 말하지 않고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서로 어울려서 살아가는 모습. 나야, 나. 나는 이렇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도 서로 너무 자연스럽게 한 덩어리가 돼 있는 거죠. 유독 사람은 막 존재를 확인받지 못하면 어쩔 줄 모르고 막 인정받으려고 하고 막. 야, 제가 그런데요. 인정받길 원하세요? 근데 저도 사실 몰랐는데 인정 욕구가 되게 강하더라고요.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게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달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간 시집입니다. 이수호 시인이 써주신 겨울나기라는 시집에서 가져왔습니다. 3인 출판사에서 나왔죠. 이수호 시인 어디서 들어보셨죠? 그분이에요? 그 민주노총 위원장, 정교조 위원장을 역임하셨던 그분이십니다. 이분이 원래 선생님이셨잖아요. 타고난 글쟁이시고요. 그래서 이 시집이 처음이 아니죠. 산문집도 있으셨고, 그래서 읽다가 어떤 의미에서 좀 가져왔냐면은 저희가 이준호 기자님하고 저는 이제 말을 만지는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늘 말 속에 둘러싸여서
하루 종일 이렇게 말들 속에서 둘러싸여 살다 보면 네. 말이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걸 얘기하는 말이 있는 건지 말이 있어서 그 문제가 있는 건지 사실 되게 뭐 약간 허무맹랑한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에 잠깐 빠질 때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가 특히 요즘이었어요. 네, 요즘 이제 어제 날짜죠. 오늘 이제 녹음을 25일에 하고 있습니다만 24일에 사퇴하신 그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그분이 한동안 이제 2주 동안 그 국무총리 지명을 받고 출근하셨다가 늘 퇴근하면서 네. 즉석 기자회견 뭐 이런 걸 좀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분 이야기하는 거를 또 이제 친절하게 생중계해주는 채널이 있어서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좀 말이 없는 세상에 살아야 되겠다. 말이 화근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 시. 네, 그러던 와중에 이분의 이제 신간 시집이 네. 들어온 걸 보고 이제 좀 훑어보다가 이 시가 딱 걸렸어요. 그래서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마지막 두 행에다가 딱 적어놨습니다. 예, 배워야 한다. 네. 저 숲속 가득한 침묵의 언어를. 예, 때로는 이 침묵의 언어가 정말로 그 100마디 1000마디의 말보다 좀 더 큰 의미를 담아서 더 전달해주는 그런 때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아름다운 말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생각 없이 그냥 읽어도 참 울림이 있는 신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한 캠페인 시간입니다. 자, 요번 달이 가족에게 사랑의 문자 네. 보내기. 네. 그거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지난주에 최규하 씨가 한 발언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공약으로 있습니다. 걸었죠? 네.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아버지한테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겠다고 질러놓고 네.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는 30여 년 살면서 아버지한테 그런 간지러운 말들을 네. 보고 싶습니다, 뭐 그립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문자를 보낸 것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아버지한테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겠다고 방송 때 말은 해놓고는 네. 사실 그 다음날 방송 편집을 하는 강현준 PD한테 몰래 찾아가서 지워달라고? 편집해달라고 제가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만 비열한 강현준 절대 PD가 편집할 리가 없죠. 그대로 내보내서 네. 네,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호진이 키우면서 아버지를 많이 배웁니다. 말씀은 잘 못 드리지만 늘 보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오. 이렇게 박수 한번 쳐야 되는데. 와, 찐하게 보내셨네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뭐라고 답변을 보내셨습니까? 이걸 아침에 출근하면서 오늘 아침에 보냈거든요. 네. 출근하면서 보냈는데 바로 문자 답변이 왔어요, 아니면? 아니요, 한 1시간 오. 네, 1시간 정도 뒤에 단문이 왔어요. 1시간 동안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진짜 아버지가 혹시나 전화를 하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도 했어요. 너 어디 아프냐고. 괜히 너 아프니까 집지 생각나서 이런 거 아니고 전화하실까 봐. 네. 다행히 단문으로 그냥 아버지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되기는 쉬워도 아버지 노릇하기는 힘들다. 열심히 키워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유, 아버님이 핵심을 말씀하셨네요. 깊이 생각하시고 예. 아마 답장을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다. 네. 아버지 되기는 쉬워도 아버지 노릇하기는 힘들다. 와. 예. 멋지신데요? 그래서 아버지도 참 굉장히 감사했어요. 혹시나 아버지가 그래 아빠도 사랑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 제 생각에 아버지 손발이 오그라들어가지고 여기 지금 앉아있지 못할 텐데. 제 생각에 아버님이 아마 지금 친구들 만나서 약주 좋아하시는 만약에 약주 한잔 하시면서 아마 자랑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오늘 아들한테 이런 문자가 왔다. 이게 다 큰 아들이 그런 문자 보냈다고 자랑하실까요? 그게 더 자랑스럽지. 네. 아이를 낳던 드디어 얘가 철이 들었구나 그렇지.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 아마. 네. 분명히. 네. 아무튼 네. 제가 조금 전에 덤시에서 네. 침묵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고 제가 그 시를 읽었잖아요. 네. 네, 저도 지난주에 침묵의 언어를 배우지 못한 죄로 이렇게 부끄러운 순간을 아닙니다. 맞이했네요. 아닙니다. 이런 말들은 배워야 되고 써야 되는 말들이죠. 네. 근데 은근히 제가 이거를 그래서 공약처럼 네.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 제가 올렸잖아요. 네. 이탈남 저 시즌 3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리고 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누나들한테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그 문자. 오늘 내가 이런 짓을 했다. 그랬더니 누나들이 뭐래요? 그랬더니 누나가
잠깐 눈물이 핑 돌았다면서 너무너무 잘했다고 이제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칭찬을 들으니까 더 부끄러워졌어요. 누나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최규현 씨 메시지도 되게 감동적이었고 네, 아버님의 답장도 되게 뭉클했어요. 어쨌거나 이제 가족 사이에 뭐 재미난 사건 하나가 생긴 것 같고 뭐 훈훈한 이야기거리 하나가 생긴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 차례라는 것을 그렇죠. 저는 힘주어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 있게. 네, 여러분도 사소한 캠페인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샷과 참여 후기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사소한 캠페인은 페이스북과 카톡 메시지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이털남 페이지는 주소 www.facebook.com/etulnam 이털남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톡 아이디는 오마이사이다 OHMYSAIDA입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다음은 청취자 퀴즈죠? 네, 이번 주 청취자 퀴즈는요. 아버지의 수첩 속에는 짧은 세 문장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바르게 살자, 하느님 뜻대로 하소서, 그리고 이것에 들어갈 알맞은 문장은 무엇일까요? 보기가 있습니다. 1. I love you 2. 아이시대루 3. 주댐무 4. 당신을 사랑합니다. 5. 워아이니. 야, 우리 저 사이다 시작한 이래로 이렇게 다국적인 언어가 나온 건 처음이네요. 네. 온 세계인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응모 방법은 사소한 캠페인과 같습니다. 페이스북 이털남 페이지와 카톡 메시지 오마이사이다로 응모 가능하시고요. 청취자 퀴즈에 응모해주신 분을 추첨해서 책 또는 연극 관람권 2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리는 상품 중 책은 12명의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가 쓴 나는 시민기자다고요. 연극 관람권은 대학로에서 공연 중인 기주봉, 정재진, 주진모 주연의 관객 모독입니다. 정답을 남기실 때 둘 중에 원하는 상품을 꼭 남겨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주 정답은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 정답은 3. 지도찾기였습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분은 세상은 지뢰찾기 같은데 정답은 3. 지도찾기 이렇게 남겨주신 송태원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송태원님 외에도 택배기사님이 이렇게 고생하시는 줄 생각 못했다고 그래서 새로운 주소 쓰기 귀찮아서 예전 주소 썼었는데 반성한다고 남겨주셨던 김미영님도 계셨어요. 감사드립니다. 김미영님.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사과는 바로바로, 축하는 빠르게, 안부는 늦지 않게, 은혜는 늦게라도, 오해는 천천히, 복수는 죽음보다 천천히, 그리고 사랑은 죽어서도. 카피라이터 김은주의 1cm에 나온 말입니다. 인생은 타이밍이죠.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때를 봐야 하는 것도 있고요. 사랑한다는 말은 때를 놓치면 안 되는 말이죠. 지금 바로 사랑을 표현해 보시죠. 오늘 방송 마칩니다. 이 방송은 10만인 클럽 회원들의 후원으로 만듭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은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본격 시사타치 생활감성 수다쇼 사이다 6월 넷째 주 방송 지금까지 진행해 이준호, 최규화, 이은영, 제작의 강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사이다.